207쪽에 44번을 보겠습니다. 다 했던 건데요. 등기 신청 시 제출할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의 날이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지만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에 의해서 이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확인서면 등을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죠. 근데 근저당권자는 등기 의무자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아니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필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죠. 그때는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가 아니니까. 3번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공증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4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권리지 인정사항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에 기재된 매수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 신청은 수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겠죠. 등기 권리자와 매수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감증명은 유효한 인감증명이 될 수가 없겠죠. 등기 권리자가 따로 기재가 됐다면. 즉 신청 정보에는 을로 기록이 됐는데 인감증명에는 병으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유효한 인감증명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5번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산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건 민법에서 하시는 것이죠.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죠. 이미 초일은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45번을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에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65조에는 첫 번째, 배당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전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고, 네 번째, 자치구청장, 시장구수 구청장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보전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판결은 그 종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판결 위에 소유자임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법원이 소유자로 인정한 자이기 때문에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두 번째, 여기서 자치구청장 토지의 경우에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거죠. 부동산 표시사항이 있고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빈 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서 보전등기 신청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이 토지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서 국가를 피고로 삼아서 그 다음에 건물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서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까? 국가를. 토지는 통치권에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돼요. 따라서 국가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부분 건물을 관리합니다. 서류도 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시장구수 구청장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치구청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틀렸겠죠.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위는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가 없죠. 이런 논리가 상속등기에도 나타나죠.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는 없지만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은 가능하죠. 3번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 그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죠.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공유 지분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4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축물 대장상 공유 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이 불분명할 때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뭐로 추정이 되죠? 균분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균분으로 추정이 되니까 2분의 1로 추정이 될 테고 2분의 1로 추정이 될 겁니다.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죠. 그런데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갑의 집은 3분의 2, 을의 집은 3분의 1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는 갑의 집은 3분의 1, 을의 집은 3분의 2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관이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네? 갑이겠죠. 갑이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 자는 누굴까요? 갑이 집은 3분의 2. 잘못했나요? 이게 3분의 2. 이게 3분의 1인가요? 그럼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따라서 누구의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걸로 그냥 할래요? 이때는 누구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까?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그렇죠. 그게 등기 예규의 내용인데 이것도 좀 어렵죠. 네, 어려운 내용 맞아요. 그 다음에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원을 등기소에 보내는 겁니다. 보통 법무사가 직접 갈까요? 얘네들이 안 가죠. 네. 사무원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등기소에 사자라고 부르죠. 민법에서. 사자가 뭐예요? 민법에서. 심부름권.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권. 그렇죠. 표시 행위만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대리인과 사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면 대리인. 즉 의사도 결정하고 표시도 할 수 있다면 대리인. 의사는 본인이 하고 표시만 할 수 있으면 사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민법에서. 그래서 이 사무원은 사자라고 하는데 자격을 가진 자당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무원을 하나씩 줄 수가 있어요. 자격을 가진 자.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이 변호사가 어떤 법무법인이 있는데 변호사가 5명, 법무사가 2명. 그러면 자격을 가진 자가 몇 명이죠? 7명이죠. 그러면 그 법무법인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무원을 몇 명 들 수 있을까요? 자격을 가진 자 한 사람당 하나의 사무원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사무원은 등기를 직접 가서 신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등기소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럼 몇 명을 등록할 수 있느냐? 7명이니까 7명을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진 자 한 사람당 사무원 하나씩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튼 변호사나 법무사는 직접 안 가죠. 사자 역할을 안 하겠죠. 뭐 하다가 그래서 틀렸겠죠. 46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가액 등기도 여러 번 한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권은 변동이 되겠죠. 이때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안에는 거래 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이 안에는 이 여기에 기록된 거래 금액을 등기관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를 기록하는 칸에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를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맨 끝에 등기부 갑구 맨 끝에 권리자 및 기타를 기록하는 칸에 거래 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금액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불러요. 거래 가액의 등기. 그런데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부동산이 수개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부동산별로 금액이 다르겠죠. 따라서 부동산별로 금액이 기록되는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이를 매매 목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당사자별로 금액이 다 다르겠죠. 따라서 당사자별로의 금액을 기록한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목록을 뭐라 부르냐면 매매 목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 수인일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플러스 매매 목록도 같이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 매매 목록이 제공이 되면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다가 거래 금액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럼 이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 번호를 가지고 매매 목록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부동산별로 또는 당사자별로 금액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뭐라 부르냐면 거래 가액 등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거래 가액 등의 등기. 여기서 다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래 가액의 등기는 언제 하느냐? 여기에 또 시험에 나오겠죠. 첫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등기원인 증서, 등기원인 증명정보 같은 뜻인데요. 법전에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라고 법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예규에는 등기원인 증서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뜻입니다.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일 때가 아니라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입니다. 그러면 등기원인이 매매인데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거래가액을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겁니다.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라고 한다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래가액 등을 등기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매매 목록은 원칙은 변경이나 경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매매 목록이 작성이 되면 변경이나 경정은 허용되지 않아요.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신청인의 착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 신청인의 착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 두 번째, 등기관의 가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 그때만 예외적으로 매매 목록을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가액 등의 등기로서 정확한 표현을 쓰죠.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 그때 한해서 매매 목록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이 됐을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기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나 주소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맞겠죠?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상 정확한 문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입니다. 이게 정확한 문구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상의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고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고 했죠. 4번에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 목록을 경정할 수가 있다. 이건 맞겠죠?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에도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두 가지는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다만 단순한 오타나 오기로 확인이 된다면 등기해 주겠죠. 동일성만 유지된다면. 그렇죠. 47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개의 계약서에 의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등기소가 다르다고 한다면,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한 등기소에서 목록으로서 관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맞는 질문입니다. 좀 어렵죠. 2번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증여라고 되어 있죠.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일 때만 거래가액 등을 등기한다고 했죠. 증여일 때는 증여계약서지 매매계약서가 아니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공해야 된다.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거래가액 등을 등기한다고 했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인데 민법 지식이 좀 필요하죠. 이 시점은 갑과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예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민법에서 매매 예약 하신 적 있죠? 매매 예약은 뭐로 추정이 됩니까? 네?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되죠. 그럼 일방 예약의 의미가 뭐예요? 또 눈만 끔뻑끔뻑.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발생하죠. 예약 완결권이 쌍방 당사자에게 다 발생한다면 쌍방 예약, 일방 당사자에게만 발생한다면 일방 예약.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되니까 일반 당사자에게만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매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튼 여기에 매매 예약서는 작성이 될 겁니다. 이때 둘 중에 하나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이 예약 완결권을 상대방에게 행사를 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뭐가 성립이 되는가? 본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시점이 이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이제 매매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서가 따로 작성이 됩니까? 작성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매매 계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작성 안 해도 그냥 매매 계약이 돼버린다고요. 이때는 매매 계약서 따로 작성 안 합니다. 내용 증명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요 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다는 겁니다. 도달이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돼요. 매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까 매매 계약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체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서. 대신 뭐가 있죠? 예약서. 보통 갑과 을은 매매 예약서만 작성하는 겁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만 되면 그냥 매매 계약이 되고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원인증서가 매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거래가액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매매 예약을 원유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신 뭐가 있습니까? 매매 예약서가 존재합니다. 예약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됐으니까 계약서는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매매 목록은 등기한 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을 정정이나 변경할 수 있다. 아니죠.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의 가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에만 정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짐이 될 겁니다. 48번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까? 보존 등기 일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것처럼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2번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가능합니까? 양립이 불가능하죠.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번 합의자 중 1인의 사망으로 합의 지분의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합의 지분은 원칙이 처분 양도가 금지되어 있죠. 따라서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못하죠. 등기부에 기록되지 못하니까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대신 무슨 등기 할까요? 합의 명의 변경 등기. 기억나셔요? 이 합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처분 상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잔존 합의자에게 합의 지분빌로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고요. 상속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합의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기입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재산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합의 지분이건 공유 지분이건 재산권이죠. 그런데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할 수가 있지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이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은 등기된 재산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 판결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인 아닌 자가 끼어들어가면 그 협의는 무효예요.
또한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 아닌 자가 끼어들어가면 그 소송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상속인 아닌 자가 끼어들어가면 또한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것도 무효예요.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 판결은 이때는 효력이 있는 판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상속을 증명함에 있어서 족한 서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2호 위반이 아니고요. 9호 위반입니다. 9호 위반이에요. 2호 위반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별걸 다 냈네요. 네. 그 다음에 49번을 가겠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죠. 맞아요. 그렇죠. 여러 번 강조했죠. 한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 가압류가 주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물 일권주 이상 허용되지 않죠. 다만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가등기, 가압류가 주분 등기, 저당권 등기 다 가능하죠. 2번 3번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는 가능한가? 우리 헌법에는 소작제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권리인 전세권은 농지에 대해서 금지시킵니다. 예외가 없어요.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완전 무결하게 금지합니다. 그 이는 소작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 농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소작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이죠. 농사 짓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허용이 됩니다. 농지에 대한 저당권도 소작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도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소작제와 유사해요. 다만 전세권과의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소작제는 채권이죠. 따라서 이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원칙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농지에 대한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4번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완전 무결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0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등기된 재산권은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부동산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죠.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다고 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소유권부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근저당권도 마찬가지겠죠. 소유권부 근저당권, 지상권부 근저당권, 전세권부 근저당권. 소유권부 저당권이나 소유권부 근저당권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유권부를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 그냥 근저당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당연히 가능해요. 등기된 재산권이니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당연히 가능합니다. 등기된 재산권이니까. 그러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다 없다?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할 수 없다. 왜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이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51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2번 종기부 해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가능합니까? 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시기부 청구권은 손해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지만 반대 해석상 해지조건부 청구권이나 종기부 청구권은 손해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안 돼서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정말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을 비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수반성 위반이죠. 수반성 위반이 될 겁니다. 5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죠. 채무자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채무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것은 이건 처분이죠.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303호 소유권은 갑에게 넘기고 대지 사용권은 을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없죠.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해야 된다고 했죠. 이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3번은 부셨고 수반성. 4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위배되죠. 공시행위에 혼란이 오겠죠.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임의적 기록상 할 때 정말 여러 번 했죠. 임의적 기록상 기억나셔요?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상.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언제나 무슨 등기하죠? 부기 등기.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상이죠. 존속기간, 시기, 종기, 변제기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상이죠.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료, 이자 다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보증금 전부 다. 그런데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 세 가지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세 번째, 판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즉 판매대금. 그 다음에 그러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특약사항은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53번을 보시면 등기신청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의 취하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취소로 볼 것이냐 또는 철회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와 철회는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입니다. 취소는 민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철회는 행정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소자가 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소자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취소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신청행위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다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통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철회는 뭐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즉 신청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바로 철회입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취소로 보게 되면 일단 등기신청행위의 효력이 발생했죠. 발생했다는 얘기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등기관이 일을 했으니까 신청정보 등기관이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신청정보 돌려주지 않습니다. 첨부정보는 돌려줘요. 나중에 다시 써먹으라고. 수수료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철회를 보게 되면 등기신청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확인 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정보 돌려줍니다. 첨부정보는 당연히 돌려주고 수수료마저도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유리한 걸까요? 신청인에게 철회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신청의 취하는 철회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취하도 공동으로 취하해야 됩니다.
공동신청인데 한쪽에서만 취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에 대리권만 있는 자는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수권이 있어야지만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지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이걸 뒤로 쭉 뺀 겁니다. 저장 시점까지가 아니라 접수 시점까지가 아니라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한 등기를 취하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 방문 신청의 경우는 취하도 방문 취하를 해야 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취하도 전자 취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취하하는 방법은 일치해야 됩니다. 방문 신청인데 전자 취하할 수는 없고 전자 신청인데 방문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는 취하가 가능해요. 근데 한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등기를 하나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치료를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죠. 그래서 100만 원도 아까우니까 치료만 쏙 빼서 취하할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만약에 치료가 없는 상태로 돌리고 싶다면 전부를 취한 다음에 치료를 없는 무상의 지상권을 다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가능하지만 한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1번 등기 신청이 등기관리자, 등기부자 공동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부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취하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하나의 신청 정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신청을 하는 경우 일괄 신청은 한 건의 등기 신청 사건일까요? 여러 건의 등기 신청 사건일까요? 여러 건의 등기 신청 사건이에요. 따라서 일부 취하는 가능하겠죠. 등기 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신청의 대리권만 있는 자는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 신청이 취하되면 등기 신청 정보를 제외한 첨부 정보를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해야 된다. 취하의 개념은 철회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청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다 돌려줘야 돼요. 신청서, 첨부서, 수수료마저도 돌려줍니다. 몽땅 돌려줍니다. 그래서 틀린 집이 되겠죠. 55번을 가겠습니다. 55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 계약 등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이행이 완료된 날은 언제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지난주가 했죠. 네. 2번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막지를 테고 3번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전 등기 신청이 먼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억나셔요? 나셔야 안 나셔요? 나시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양도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나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처벌 규정은 효력 규정이었습니까? 단속 규정이었습니까? 전부 다 단속 규정으로 맞죠? 맞아요. 그러면 법률행위 효력은 일단 인정하는 것이고 단속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사법상 효력이 부정됩니까? 안 되죠. 단속 규정이 뭔지 아시죠? 네,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내용들은 다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니까 효력 규정이 아니니까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 신청의 기산일은 언제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죠. 즉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의 이행기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다 준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56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부지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동명이인이 처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부자도 무엇만큼은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만큼은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가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왜요? 관공서니까. 관공서가 등기를 척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죠. 여기서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를 얘기할 겁니다.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일부일 때만 도면을 첨부하죠. 맞아요. 일부일 때만. 그런데 부동산의 일부일 때 등기를 신청하는데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도면을 첨부하죠. 전부일 때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십니다. 했던 거예요, 다. 하나는 뭐죠? 공중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중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뭘까요? 구분지상권.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입니까? 일부에 대한 지상권입니까? 일부에 대한 지상권이에요. 맞죠? 근데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도면으로 범위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면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지는 게 도면입니다. 근데 구분이상권은 옆에서 봐야지만 그 범위가 표시가 돼요. 따라서 도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이상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3층짜리 일반 건물인데요. 3층짜리 일반 건물. 여기 특정층 전부에 대해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층 전부니까 건물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맞아요. 그런데 특정층 전부니까 이 범위가 위에서 별도로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부랑 똑같죠. 그럼 이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봐야 되는데 옆에서 보는 건 도면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도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특정층,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건물 일부지만 도면으로 표시될 수가 없죠. 범위가. 이거 이해가 되셔요? 전부랑 똑같으니까. 네.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나? 지금 몇 번 하다가 57번을 가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자는
아까 등기완료통지는 두 가지가 있죠. 신청인에게 해주는 등기완료통지,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해주는 등기완료통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거기 해설을 먼저 보실까요? 해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 및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신청인에게 하는 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통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는 등기완료통지가 등기필 정보 대신 해주는 등기완료통지. 맞아요.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가 있죠. 맞아요. 공동신청의 경우는 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 둘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등기관리자는 등기완료통지를 무조건 해주고요. 등기의무자는 요구할 때만 해준다. 다시요. 신청인에게 해주는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리자는 무조건 등기완료통지를 해주고요. 등기의무자는 요청할 때만 등기완료통지를 해준다. 신청인은 둘이 있잖아요. 원칙이. 신청인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니까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가 있죠. 등기의무자는 언제만 해준다고요? 등기완료를 요청할 때만 해주는 겁니다. 요청을 안 하면 안 해줘요. 그렇죠? 등기관리자는 요청을 안 해도 해줍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첫 번째 보시면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받지 못하죠. 왜?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이니까. 따라서 대신 뭘 통지해 주신다고요? 등기완료통지.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채권자, 채무자는 등기명인, 다른 사람이 있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해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조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등기명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준다고 했고요. 강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강공서 이름으로 등기가 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고 했고요. 강공서 촉탁 등기라도 등기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보신 건데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는 등기의무자 본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등기필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은 그 등기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자에게 이전 등기해줬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에게 다른 자 명의로 등기를 해줬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등기의무자 본인에게 알고 있으라고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따로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시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완료 통지를 받죠.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이때는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죠. 세 번째,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관리자도 등기완료 통지를 받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강공서도 등기완료 통지를 받을 테고. 4번에 지번 변경에 따른 지역소관청의 통지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 첫 번째, 직권으로 했으니까 신청인이 없네요. 따라서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는 받지 못하겠네요. 두 번째, 주소 변경 등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겠네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 자체가 작성되지 않는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도 없겠네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지만 5번이 답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59번을 보겠습니다. 학교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왜요? 학교는 사람이 아니라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라고 했죠. 따라서 소유자인 설립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사립학교는 규모가 큰 것은 학교법인 명의로,
규모가 작은 것은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미성년자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겠죠. 왜? 사람이니까. 또한 여기서 등기 신청 능력은 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게 될 텐데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니까. 등기 권리자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 이익이 발생하는 자니까. 그런데 보존 등기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죠. 그럼 등기 권리자만 있을 테니까 미성년자도 상관이 없겠네요. 맞겠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채무자로 등기할 수도 없다.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다고 했죠. 따라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에 따른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변경된 채무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맞아요. 왜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 보셨죠? 네. 등기 의무자는 설정자,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 그렇죠. 그 다음에 60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얘기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그걸 설명드리라고 시간이 좀 많이 낭비를 했는데요. 뭐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이해 안 되시는 얘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우세요. 네, 과감하게. 그래서 뭐 등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그 책에 있는 어려운 거는 거기 밑에 해설에 등기 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안 보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쉬운 내용이 쭉 나올 테니까 진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